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2021년 1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 특별사면 31일 0시를 기해서 일단 자유의 몸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것을 두고, 특사한 것을 두고 정말 많은 해석들이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콧물 터지듯이 이런저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뭐 득실을 따지고 있고 합니다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특사 풀어준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저 세상 불기에 계기되었을 때 몰아닥칠 그 부담에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은 벌벌 떤 겁니다. 실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삼성 서울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에 있습니다만은, 지금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원래 뭐 어깨, 허리, 거기다 최근은 이가 다 무너져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있다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니까 굉장히 불안 증세를 느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일반 나머지 뭐 허리나 어깨 이쪽의 담당 의들은 한 4주 정도면 되겠다 이야기하는데, 정신과 쪽에서는 아마 6주를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사실은 보면은 서울구치소 그 언저리에서 슬슬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차마 제가 전해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이런저런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참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설마 뭐 그 당시 나오는 말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었어요. 뭐 참 입에 담기도 송구스럽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 지나가는 교도관 보고 갑자기 오빠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사람 그렇죠. 4년 9개월 동안 그렇게 참혹하게 인신을 구속하고 그런 식으로 학대하는데 온전한 정신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거 안 믿었습니다. 설마, 왜? 박근혜 대통령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2006년 신촌 유세 현장에서 불의에 칼을 맞고도 가서 입원 가료, 그 1cm만 더 내려왔으면 박근혜 대통령 그해 저 세상 사람 되었을 겁니다. 그때 깨어나서 처음 했던 얘기가 너무나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전은요, 정말 담담하고 의연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유영하 변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기자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 두고, 이게 뭐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저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재판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 와중에 사람 이렇게 더럽게 만들지 마라 라고, 심지어는 지금 보면 사법부 김명수 대법원 사법부의 그런 부당한 모습을 보고는 이른바 자기 스스로의 변호권까지도 포기하고 옥중투쟁했던 분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랬던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감사하고 사의를 표한다고요?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물론 진실은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두 사람만이 압니다. 저는 짐작컨대 유영하 변호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어디의 권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압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몸이 편치 않고 병 상태가 위중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석방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박근혜 대통령 측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아마 좀 뭐 어제 하루 종일 보도 나온 것 같다 띄엄띄엄 보니까 뭐 다른 뭐 비서실장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당하고도 상의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외롭게 결단해서, 왜?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외롭게 결단해서 박범계 장관을 통해서 그렇게 저렇게 했다, 뭐 이야기 아니에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 지금 허리, 어깨, 이빨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는 유영하 변호사의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어제 유영하 변호사가 거의 벌벌벌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메모한 듯한 그런 수첩을 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의 사의를 표한다. 이야,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평상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다 하는,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이야기하면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구치소 근처에서 슬슬슬 흘러나왔던 그런 괴담 같은 이야기들, 이것이 사실일 수가 있구나. 그런 분위기에서 만에 하나 박근혜 대통령이 옥중에서 불행한 일을 당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불쌍한 한 여인을 옥에 5년 가까이 가두어 놓고 결국 옥사시켰다면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서둘러서 일단 풀어주는 겁니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책임 없다, 옥에서 어떻게 된 게 아니다 라고 발뺌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상황을 놓고 지금 해석들이 너무 구구해요. 그야말로 꿈보다 해몽입니다. 민주당에서 뭐 홍준표 씨 얘기대로 이명박은 사면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함으로써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왜? 저들이 의도했던,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와 같은 것들 의도했다면 저는 문재인 씨가 그것까지 거짓말 하겠어요?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하고 민정수석하고 상의하지 않아서, 민정수석 그나마도 없죠 지금. 그리고 오로지 자기가 보면 보고를 받고 민정 라인을 통해서 보고받았겠죠. 상태가 위중하다고. 그게 박범계한테 아마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이것을 놓고 무슨 여권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야권을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다, 뭐다 여러 가지. 또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은 윤석열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김종인이 곤혹스러워질 것이다. 해석이 너무 많은데 그게 뭐냐니까, 원래 그냥 문재인 씨는 겁이 나서 똥볼을 찬 거예요. 무슨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쥐고 있다가는 이거 나중에 내가 혼자 덤탱이 다 쓰겠다고 공을 밖으로 뻥 찬 겁니다. 근데 그것을 놓고 지금 보면 윤석열 가뜩이나 지금 내홍의 조짐에 빠져 있는 국민의힘과 야권에서는 이제 보면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침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31일 0시를 기해서 자유의 몸이 된다 하니, 대한애국당인가요? 우리애국당인가요? 당 이름 하도 많이 바꿔갖고 조원진 전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이른바 아스팔트 세력의 한 흐름, 또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 아스팔트 세력의 한 흐름들이 이제 보면 막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조원진 씨가 되었던, 전광훈 씨가 되었던, 또 그 어느 누가 되었던 그들이, 물론 저는 조원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개인적으로도 나이도 같고 해서 가까이 지냈던 건 사실입니다. 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조원진 당시 의원 매주 토요일이면 그야말로 100몇 차례, 200몇 차례인가요? 그분 광화문을 갖다가 휩쓸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석방을 갖다가 절규했던 조원진 의원,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저런 이 박근혜 대통령의 이 석방을 놓고 구구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주판을 튕기는 거 아닐까요? 당장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권력의 크기는 대선이 제일 큽니다마는 이른바 정치판의 이른바 장사 개념, 돈이 얼만큼 돌아가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지방선거가 가장 큽니다. 기초의원 있죠, 기초단체장이 있죠, 광역의원이 있죠, 광역단체장이 있습니다. 수천 명입니다.
이 수천 명 뽑기 곱하기 거기다 후보자 수하면 거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벌떼같이 달려드는 시장이 바로 지방선거고, 여기에 보면 흔한 얘기 떴다방들이 뜨기 마련입니다. 이 떴다방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용하려는 측면 없을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 지금부터 괜히 열 올릴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은 5월 10일 윤석열이 대통령이 취임하게 되면 그 분위기 하에서 지방선거 치르게 됩니다. 무조건 압승입니다. 반대의 경우 윤석열이 떨어지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5월 10일 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는 순간 내년 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전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원리는 간단하죠. 내년 제3구 대선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저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지방선거에서 한몫 챙길 그런 어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박근혜 대통령 갖다가 팔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마침 보니까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는 당분간은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내년 2월까지는 병원에서 입원 가료하겠다. 하기야 내년 2월 지금 당장 나와도 엄동설에는 가실 곳도 없어요. 집이 넘어갔으니까. 물론 내 동생인 박지만 회장이 뭐 지금 거처하실 곳을 갖다가 급 수소문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내년 2월까지 입원 가료 중이라고 하는데 너무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치는 간단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혹여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에서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까 겁이 나서 빨리 풀어줬던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상태는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전달한 바대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 감사드린다 할 정도로 평상시 박근혜 대통령과 전혀 다릅니다. 저는 실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믿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보면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경입니다. 2월까지 입원 가료하고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석방을 놓고 왈가왈부 더 이상 구구한 해석, 자기 멋대로의 해석하면서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그런 정상배조 행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무서워서 볼을 밖으로 차는 것뿐인데 뻥하고 그거 갖고 이게 절묘한 패스다 뭐다 하고 해석을 하는 지금 국민의힘과 야권의 수많은 자기 계산에 바쁜 사람들의 그런 욕심에 그런 해석을 할 뿐이겠죠. 실제 내년 2월 말까지 입원 가료하고 뭐 극단적으로 3월 초쯤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국민들 앞에 나타나서 윤석열 후보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 2020년 지난 4.15 총선 앞두고 당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토록 배신감을 느꼈던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이겨주기 바란다고 메시지를 냈던 뭐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최소한 지금 이런저런 해석 중에 윤석열을 갖다가 씹어 돌릴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뭐 조원진을 비롯해서 전광훈을 비롯해서 아스팔트 세력들이 신당을 만들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일은 아마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메리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바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어제 유영하 변호사 입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박근혜 대통령이 하셨다는 그 얘기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믿고 싶고 빨리 정상적인 모습, 과거 2006년 얼굴에 칼을 맞고 그야말로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도 대전은요 하고 큰 대의를 생각했던 옛 모습 빨리 되찾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